오늘 이 시간 시크릿 리더스 시원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좀 답답한 흐름을 보였던 비트코인인데 어제 69,000달러를 넘어서서 지금 현재 72,700달러 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하락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가상자산 발언 등이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상승을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비트코인 급등이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비트코인이 근 몇 달간 답답한 흐름을 보이면서 6만 달러대에 머물면서 되게 답답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최근 이틀 동안 72,000달러가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달라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왜 지금 올랐느냐, 이번 상승이 단순한 반등이냐, 아니면 추세 전환의 시작이냐라는 이 부분에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이번 상승의 배경을 보면 미국 금리와 유동성 환경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와 유동성 환경에 민감하다라고 매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비트코인 상승에 관련해서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 환매 규모를 기존보다 2배로 늘리기로 한 점이 시장 안정과 위험 자산 선호를 자극했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올랐다는 것과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라는 점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번 상승은 분명히 긍정적인데요. 특히 가격이 오랫동안 눌려 있던 상황에서 거래가 붙으면서 단기간에 이렇게 이틀 동안 강하게 올라왔다는 점은 시장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게 미국 통화 정책이고요. 앞으로 미국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국채 금리가 계속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서 비밀 회동을 가졌었습니다. 미국의 명확한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마련을 강조했고, 특히 의회에 클래리티 액트 촉구를 다시 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다음 달 9월 15일에 상원에서 절차 표결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는 이 일정도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인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지금은 시장은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만 보는 게 아니고 미국 금리와 유동성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느냐, 그리고 미국이 가상자산에 보다 명확한 제도적 틀을 만들어 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함께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을 저는 추세 전환을 보여준, 가능성을 보여준 첫 번째 신호 정도로 평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동안 매수세가 상당히 약했던 시장에 다시 돈이 들어오고 있고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단순히 하루 이틀 가격이 오르는지보다 상승 이후 얼마나 가격을 지켜주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비트코인은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왔다라고 보시는 게 지금 합리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에서는 결국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안정적으로 돌파하고 안착할 수 있느냐를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7만 달러 안착에 성공한다면 다음 목표 가격과 주요 저항선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그리고 또 반대로 7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다시 밀린다면 어느 가격대를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가격대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7만 달러였는데요. 네. 즉 7만 달러를 지금 돌파하냐 안 돌파하냐를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루 만에 지금 72,700을 돌파하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69,000달러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사실 7만 달러를 보고 있었습니다. 넘는다면 또 다음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로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단순히 이 7만이라는 숫자 하나로 보기보다는 심리적 저항선이 7만 달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최근 상당 기간 동안 6만 달러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7만 달러를 넘어선다는 것은 단순히 1,000달러, 2,000달러가 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매물 부담이 컸던 가격대를 다시 회복한다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장중에 7만 달러를 한 번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7만 달러 위에서 가격을 유지하는 게 언제가 될 것이냐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점은 하루 만에 지금
이제 변경이 됐고 지금은 우선 72,000에서 75,000달러 구간을 얼마나 또 지켜주는지를 지금 집중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 이 구간을 빠르게 돌파하면서 매수가 붙어준다고 하면 다음에는 78,000에서 다시 이제 8만 달러를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가격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8만 달러 숫자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적 저항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매물도 상당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해서 바로 위쪽으로 직진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7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는지 그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얼마나 7만 달러를 지켜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혹시나 6만 달러를 다시 6만 5천 달러까지 밀린다고 하면 매수세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봐야 할 것은 7만 달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아니라 저는 7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얼마나 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7만 달러 위에서 지금 안착하고 거래량과 투자 심리까지 같이 개선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시장의 시선이 7만 달러가 아닌 7만 5천 달러, 8만 달러 등 그 위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단기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7만 달러 선을 어느 정도 잘 지켜주느냐, 그리고 여기에 거래량과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를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이죠. 클래리티 액트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정책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그러니까 SEC죠. SEC가 온체인 무기한 선물의 미국 시장 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움직임을 단순한 친가상자산 정책을 넘어서 미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움직임을 단순한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이 우호적이다라고 끝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크게 보면 미국이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규칙을 직접 만들고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가라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액트, 이른바 가상자산 명확화 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는 것은 시장 입장에서 단순한 정치적 발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 의회에서는 클래리티 액트 관련해서 9월 15일 상원에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9월 15일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을 둘러싼 상원 논의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절차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9월 15일을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로 보고 있지만 이날 결과만 가지고 법안의 최종 입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표결 과정에서 어떤 수정안이 나오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느 정도까지 합의할 수 있는지가 이후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미국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미국만의 시장이 아닌 상태입니다.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도 규제 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고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금융 허브들도 가상자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앞으로는 어떤 나라가 가상자산 기업과 자본, 거래소, 금융기관을 자국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경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미국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만들어질 경우 그 영향은 미국 안에서만 머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규제를 참고하게 될 것이고요. 가상자산 기업들도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요건을 맞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해 주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온체인 무기한 선물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가상자산 금융 상품을 미국 규제 체계 안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계속된다고 하면 결국 가상자산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연결되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은 단순히 규제가 풀린다,
그래서 코인이 다 오른다라는 구조로 보기보다는 제도권에 들어갈 수 있는 가상자산과 그렇지 못한 가상자산의 차별화가 본격화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결국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미국은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국가를 넘어서 가상자산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국가로 될 거라 봅니다. 그게 앞으로 몇 년간 글로벌 가상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미국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뭐 이런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된다면 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이런 알트코인 그리고 디파이 시장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만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미국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면 실제로 어떤 자산과 시장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느냐 이 부분일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비트코인은 오르고 알트코인도 같이 오른다라고 보기보다는 기관이 실제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시장과 인프라를 중심으로 자금이 선별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을 보셔야 한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이미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블록체인 중 하나고 디파이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자산, 각종 금융 서비스가 올라가고 있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가 명확해지고 기관들이 블록체인을 금융 인프라로 활용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더리움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라는 측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도 마찬가지인데요. 솔라나는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거래 비용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RWA, 온체인 거래 같은 실제 금융 활용 사례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간이 들어온다는 모든 알트코인이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제도권 편입이 진행될수록 시장은 더 냉정하게 지금 프로젝트들을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실제 사용자와 거래량이 있는지를 기관들이 굉장히 면밀하게 체크를 할 것이고요. 인프라를 갖춘 프로젝트들은 자금이 몰리면서 상승이 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에는 자금이 이제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앞으로는 어떤 코인이 유명하나 보다는 어떤 블록체인이 실제 금융 시장에서 사용되느냐가 훨씬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저는 이번 제도권 편입의 핵심을 알트코인 전체에 대한 호재라고 보기보다는 시장 내부의 옥석 가리기를 가속화하는 계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아무 코인이나 같이 올라가는 시장보다는 실제 사용처와 유동성,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가진 프로젝트들로 자금이 집중되는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된다고 하면 비트코인은 기관의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며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금융 인프라로 그리고 디파이와 RWA는 실제 금융 서비스가 블록체인으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모든 알트코인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까요. 실제 활용도와 경쟁력을 갖춘 프로젝트 중심으로 차별화가 심해진다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된다면 알트코인 시장 전체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옥석거리기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거래량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업비트 24시간 거래 대금이 1조 원을 돌파하면서 가격과 거래량이 함께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 장기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가격 상승과 거래 대금 증가를 고려했을 때 이번 반등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이번 반등을 좀 판단할 때는 가격만큼이나 거래 대금이 올랐다는 점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건데요. 비트코인이 69,000달러까지 빠르게 올라오면서 국내에도 거래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원화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지금 1억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오랜 기간 침체되어 있던 것만큼 거래 대금이 다시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거래 대금이 늘었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하락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의 숏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거래량이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거래대금의 크기보다는 거래대금이 어떤 방향으로 지속되는지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하루 거래대금이 크게 늘었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래량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일시적인 이벤트성 매수세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시장에서 중요한 건 고점에서 거래가 터지는지 아니면 조정 이후에도 매수세가 살아나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통 건강한 상승 추세에는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증가하고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이 정말 장기 침체에서 벗어났는지를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느냐?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만 달러를 돌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도 7만 달러 이상에서 계속 유지해 주면서 높은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지속성인데요. 하루 이틀 반짝 늘어나는 거래량이 아니라 상승 과정 속에서 거래가 계속 유지되는지 거래량은 계속 유지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장 참여자들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지 인점인데요. 비트코인만 잠깐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더리움이나 주요 알트코인까지 거래가 확대되고 있는지, 국내외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살아난다고 하면 단순한 기술적 반등보다는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을 거래가 돌아오기 시작한 것은 맞지만 아직 완전한 추세 전환을 확인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이번 반등이 진짜 상승장인지 확인하시려면 결국 가격, 거래대금, 그리고 시장 참여 범위가 함께 개선되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살아난다고 하면 그때는 단순한 반등을 넘어서 시장 자체의 체력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가격, 거래량, 그리고 시장 참여 범위까지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의 흐름을 보면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이런 주요 알트코인도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선과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겹치면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알트코인 상승을 단순히 비트코인이 상승했으니까 같이 동반 상승하는 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건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알트코인 랠리의 초입으로 봐야 될 건지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될까요? 기관이나 큰 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비트코인에 먼저 들어오고, 사실 솔라나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들어오기 시작하긴 하는데요. 현재는 아직 이 과정에서 초기 단계, 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대형 자산 중심으로 자금이 움직이는 구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때는 이더리움 몇 개만 같이 오르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시가총액 상위 알트코인 전체로 상승세가 확산하는지를 봐야 할 것 같고요. 더 나아가 거래량과 지금까지 함께 따라붙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이더리움 움직임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 사이에서 일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강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해봐야 됩니다. 이번 알트코인 상승을 어떻게 봐야 되냐? 저는 알트장이 시작됐다고 선언할 단계는 아니지만 알트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알트장이 왔다고 단정짓기보다는 비트코인에서 시작된 자금의 흐름이 실제로 알트코인 시장의 전체로 확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릿 리더스 시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월가 새벽 배속은 여기까지입니다.